안녕하세요. 점성가 연주입니다. 7월 넷째 주 별자리 운세 알아보도록 할게요.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운세이고요. 먼저 월요일 그 0시에 하늘의 모습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하늘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이번 주에 이제 합삭이 일어나죠. 계절이 28도경에서 아마 합삭이 일어날 건데요. 이번 이 개자리 달이 좀 특이한 게 개자리 0도쯤에서 합삭이 한번 일어났었고요. 그 다음에 또 개자리 28도경에 또 합삭이 한번 일어나요. 그러니까 한 별자리에서 그 합삭이 좀 두 번 일어나는 그런 어떤 특이한 어떤 시기다? 이런 게 잘 안 오죠. 거의. 예, 잘 안 옵니다. 근데 좀 특이한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합삭을 일어나면 이제 그 별자리 기운이 일단 한 달을 영향을 주거든요. 그런데 이게 거의 계자리의 막바지에서 합삭이 일어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사자자리로 태양이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그럼 또 사자자리 에너지가 날 거 아니에요?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계자리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약간 잔상처럼 남게 돼요. 그리고 이제 사자자리의 어떤 에너지도 진취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사자자리로 확실하게 뻗어나가기는 어렵고 이 약간 잔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계절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자자리의 기운이 이제 개개인마다 영향을 끼치는 시기가 될 거거든요. 좀 그런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. 그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합삭을 할 때 토성과 180도로 이뤄요. 이 합삭을 할 때 하늘의 모습이 특히나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요 토성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이 달이 이렇게 태양 쪽으로 가서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에 이 토성이랑 정확히 180도를 이룹니다. 거의 파틸, 그러니까 거의 정확히 이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토성이라는 기운도 이번 달 한 달 동안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끼친다.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이 토성이라는 거는 되게 이런 압력이 심하고 좀 무게감이 심한 그런 별이에요. 그래서 뭔가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느끼고 그다음에 압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 7월 넷째 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주는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 이런 28도에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행성들이 있다면 뭐 계자리나 염소자리나 또는 뭐 양자리나 천칭자나 이런 쪽에 28도 위치에 특정 행성이나 특정 시그니피케이터라고 얘기하는데 특정 중요점이 있다면은 뭔가 굉장히 압력을 심하게 받고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다.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별자리별로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양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은 이제 7월 20일 그 시기를 보면 아직 이제 요 네 번째 하우스에 있기는 한데요. 이 태양이요. 곧 있으면 이제 다섯 번째 하우스로 넘어가긴 한단 말이에요. 그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네 번째 하우스의 기운이 되게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전반적으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각 별자리들이 특정 부분에서 근심 걱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하우스의 어떤 근심 걱정이 되살아나는 거고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하우스의 어떤 근심 걱정이 되살아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특정 영역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양자리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 번째 하우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보면 가정이나 집인데 가정이나 가족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오래된 문제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외부적으로 재발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매우 바쁘거나 또는 뭐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왜냐면 토성이 지금 10번째에서 영향을 끼치니까. 그리고 이제 집의 매매나 내부 인테리어 변화나 수리 등의 집에 대한 작업은 되게 신중하셔야 돼요. 왜냐면 이게 크게 작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
되게 일이 커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시든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. 그런 게 좀 있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윗사람이나 상사 쪽에서 압박이 되게 강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압박이 되게 심할 수 있어서 내 개인적인 컨디션이라던가 개인적인 생활들이 좀 많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것들, 그 다음에 이제 상사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게 이제 황소자리 운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아니, 양자리 운세다. 지금 보신 게 양자리 운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황소자리에 7월 넷째 주 운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집에 태양이 위치하죠. 계자리가 이제 세 번째 하우스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동이나 어떤 학업이나 또는 형제나 이런 쪽에 어떤 압력이나 압박이 좀 가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 달은 이 토성의 기운으로 인해서 뭔가 압력이나 압박, 부담이라던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또는 어떤 오래된 어떤 문제나 그런 것들이 좀 재발할 수 있다라는 것들 신경 써야 돼요. 이동이나 변화가 일시적으로 막히거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. 시험에 준비를 하거나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 같으면은 차량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또는 수리를 요하거나 좀 크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. 또는 점검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이나 이동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을 요해야 되고 장차에 문제가 발견될 수 있으니까 점검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형제나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특히나 주의해야 된다. 이웃 간의 관계, 우리 옆집이나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관계에서도 특히나 좀 주의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. 보통 토성의 기운에 180도로 영향을 받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도권을 취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. 그러니까 좀 맞춰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? 또는 오랜 기간 좀 공을 들여야 되나? 이런 게 있어요. 단기간 안에 뭐 강한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상황이 확 나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.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할게요. 쌍둥이 자리 7월 넷째 주 운세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 태양이 두 번째 집에 있죠. 지금 계자리가 두 번째 집이니까 두 번째 집은 재물이라던가 소유물 같은 것들에 대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고장이 나거나 또는 뭐 내가 뭐 사고 싶은데 못 사거나 뭐 품절이 되거나 또는 뭐 재물의 흐름이 좀 막히거나 또는 부채나 빚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다 털어 넣어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재적인 흐름 자체라던가 소유물 자체 쪽에서 좀 막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. 전반적인 한 주의 운인데요.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재물을 다뤄야 되는 시기고요. 생각 없이 지출을 할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. 새로운 물건을 사기보다는 기존의 물건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. 심리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좀 위축이 많이 될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무엇을 시작하기가 좋지가 않아요. 우리가 이제 어떤 나의 소유가 보통 우리가 이제 자신감으로 안정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내가 가진 게 많을 때 뭔가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나를 지켜줄 것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 토성이 지금 이런 소유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위축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새롭게 하기에도 우리가 뭔가 가진 게 없을 때 뭔가 두려움이 있잖아요. 이걸 더 잃을까 라는 식으로 되니까 위축이 많이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시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 거죠. 외부의 도움도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나의 힘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. 나의 능력과 힘으로 라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계자리 분들 보도록 할게요. 계자리 분들의 7월 넷째 주 운세. 지금 계자리 분들이 이번 달이 참 다사다난할 것 같은데 다난까지는 아니고 다사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벌써 두 번이나 이렇게 합작이 일어나니까 뭔가 나의 어떤 나라는 사람에 대한 또는 나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시도나 변화라던가 또는 어떤 그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상황들에 놓이게 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에 이제 겪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좀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. 모든 운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.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힘든 거를 내가 현명하게 잘 이겨내면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 있는 거고 또 단기적으로 좀 편한 운이 있을 수 있지만
그 편한 운에 내가 뭔가 도취되어서 뭔가 완전히 그 뭐 자만하거나 또는 뭐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운 지나가면 다시 추락하고 그래서 더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운이라는 거는 잘 알면 좋죠. 그런데 중요한 건 운은 계속 변해요. 그러면 뭐 좋은 운만 기다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, 사람이. 그 운을 잘 알아서 그 상황에 맞는,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가장 조화로운 행동이나 또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너무 그 순간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봅니다. 볼게요.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위축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. 내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나 매매에는 좀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건 좋은데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라던가 또는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좀 좋고요. 그리고 뭔가 단기적인 어떤 도전보다는 장기적인 도전에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. 아주 가벼운 거는 뭐 상관없는데 좀 적절하게 좀 힘을 써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게 수월치는 않을 수 있어가지고 좀 진지하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나를 도와주는 파트너가 있다면 내 의견을 너무 앞세기보다는 상대를 따르는 것이 더 좋고요. 이게 이제 연애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연애를 주도하기보다는 상대한테 잘 맞춰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시기에서 오는 외부의 제안이나 의견 주장 등에 너무 강하게 반대하거나 저항을 한다면 되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피곤해질 수가 있고 또는 일 진행이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존중하고 그 사람 배려하면서 맞춰가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계자리 한번 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제자리 보도록 할게요. 사제자리 운세를 보도록 합시다. 사제자리 운세 계자리가 이제 12번째 집으로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사제자리 분들은 반대적으로 이번 달이 좀 피곤하죠. 전반적으로 한 2달 정도가 이 계자리에서 계속 합삭이 일어나니까 이 12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되게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집입니다. 왜냐면 우리는 뭔가 확실하게 이해하기 원하고 파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루고 컨트롤하기를 원하는데 이 12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. 그리고 내가 영향을 강하게 받기는 하는데 내가 그 영향을 받는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12번째 집에 어떤 태양이 이렇게 합삭을 이루거나 아니면 특정 행성이 강하게 나한테 영향을 주게 되면 12번째 집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 못했던 것들 또는 그냥 뭐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었던 것들에서 어떤 영향력들이 온단 말이에요. 그게 이제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고 나쁜 부정적인 영향력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걸 내가 인지하고 있지를 못하고 또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썩 기분이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는데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날 도와주는 거예요, 예를 들어. 그러면은 이게 참 고맙기도 하지만 되게 불안하기도 하죠.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또는 뭐 저 사람이랑 친하지도 않는데 근데 저 사람이 막 날 도와줘. 그럼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?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뇌가 돌지. 아 정말 고맙다. 뭐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. 우리가 이제 뭐 절친, 내가 참 잘 알고 있는 친구가 내가 어렵다고 그 어려움을 알아서 나를 잘 도와줘요. 그러면 우리는 고맙죠. 그리고 나중에 내가 또 잘 될 때에는 잘해줘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그런 에너지를 준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경계심부터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12번째 집 같은 경우는 편안한 기운이 나한테 오든 불편한 기운이 오든 좀 불편한 경향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조금 12번째 집에 태양이 들어가는 시기 때는 좀 쉬어야 되거나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. 막 내가 나선다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 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신중히 이렇게 지내는 게 좋죠. 또는 약간 자기 고집을 버리고 그냥 상황에 이렇게 몸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.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못하죠. 운세를 보면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이나 대충 넘어갔던 인간관계 같은 잠시 잊고 있었거나 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답답함이나 고민이 터질 수도 있다. 뭐 이런 게 있고요.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. 그런데 이제 토성의 기운이 되게 강해서 그걸 다시 덮고 대충 넘어갈 수는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뭐
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. 뭐 잘한 게 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적고 대충 넘어가기 힘드니까 확실히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상황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오면 너무 그거에 저항하거나 반발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게 낫습니다. 그 다음에 만약에 건강이 불편하시거나 했다면 욕심을 좀 버리시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녀자리 7월 넷째 주 운세 한번 살펴보면 지금 계자리 같은 경우는 11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죠. 11번째 집은 동료나 아니면 친구들 또는 그룹 활동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데요. 그런 쪽에서의 일단 활동이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쪽에서 내가 굉장히 진지하고 약간 심각하게 뭔가 어떤 일을 맡게 되거나 또는 처리해야 될 어떤 역할을 내가 맡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만나는 동료나 친구들이나 또는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.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뭐 고집을 피운다고 뭐 그 사람들하고 관계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. 또는 이제 그 그룹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고립될 수도 있어요. 내 고집이나 내 벽 때문에.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좀 힘들 수 있겠죠. 고립되면. 그 다음에 만약에 투자 같은 거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토성 기운들은요 보통 단기적으로 영향력이 안 끝나요.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넘어가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되게 장기적으로 베이스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토성 같은 경우는 보통 장기적으로 베이스적으로 그걸 부분을 계속 신경 쓰게 만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 같은 경우도 잘 되면 참 다행인데 잘못됐을 경우에 굉장히 오랜 기간 속을 썩힐 수 있는 투자라는 거예요. 또는 되게 장기간 동안 뭔가 나한테 베니핏을 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.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개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이 5번째나 11번째 기운은 좀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거든요. 왜냐면 5번째가 자기가 하는 그 창작물을 나타내는 자리예요. 그러면은 이제 요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특정 사람들과 함께 어떤 작업을 해서 공동 어떤 창작물을 만들기 좋은 시기다라는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 번째 집에서 토성이 위치하고 있고 지금 태양은 10번째 집에서 위치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천칭자리 같은 경우는 이 계자리 달 저번 달이나 뭐 이번 달이나 뭐 또 다음 달 정도 저번 달 중순부터 일 것 같긴 한데 저번 달 중순부터 한 다음 달 중순까지가 이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지는 시기죠. 나를 드러내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내 능력을 사회적으로 발휘하고 이러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시기다라는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요 토성이 이제 영향을 강하게 끼치니까요. 뭔가 그 나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, 어떤 가정이라던가 가족, 그 다음에 집이라던가 이런 어떤 베이스적인 측면적인 것에 내가 되게 진지해지고 어떤 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. 그런 것들,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일들 같은 경우들이 조금은 막히는 게 있다던가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하여튼간 그렇습니다. 외연보다는 이제 내실을 다질 시기입니다. 내부적인 걱정이나 문제로 인하여 대외적인 활동이나 일이 좀 막힐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. 윗사람하고의 관계를 주의하셔야 되고요. 가족 간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 이 시기의 결정은 꽤 긴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히나 신중해야 합니다. 특히 집이나 가족에 대한 결정 또는 일에 대한 결정은 더욱더 중요합니다. 라고 보여지네요.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쉽게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. 부모님 쪽에서 영향력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내면의 무의식에서 또는 과거의 어떤 내가 쌓아왔던 나의 어떤 습관들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서 굳어진 어떤 그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나의 대외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어떤 일에
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좀 이 네 번째, 여덟 번째, 12번째 집 같은 경우는 그 해석이 굉장히 이렇게 명료하지가 않습니다. 좀 이렇게 모호하고 되게 어떤 깊이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자리들이라서, 내면에 깊이 있는 부분이요. 그런 걸 건드리는 자리라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명료하게 딱 파악하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정갈 자리 보도록 할게요. 정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자리가 이제 아홉 번째 집에 있게 되는데, 아홉 번째 집 같은 경우는 나를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나 또는 그러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자리인데요. 그런 쪽에 있어서 어떤 그 압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진지한 고민이. 장기적인 계획이 단기적인 상황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거나 멈출 수 있는 시기입니다. 또는 특정 자격증을 따거나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공부나 학업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. 이동이 막히고 제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일의 진행이나 매매에 있어서 서류 관련된 문제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꼼꼼히 미리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해 놔야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좀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죠. 내가 어디까지 고민하거나 아이디어를 냈던 게 있다면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,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서 우리가 이제 계획 세울 때는 신나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할 때에는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진지하게 또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이제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시기입니다. 그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수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사수 자리 7월 넷째 주 운세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덟 번째 집에 계자리가 위치하게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집에서 이 토성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, 일단 이 여덟 번째 집이라는 거는 어떤 큰 변화를 나타낸단 말이에요. 그렇죠? 또는 큰 변화, 보통 큰 변화입니다. 어떤 게 단절되거나 또는 뭐 새롭게 시작되거나 이런 개념인데, 근데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게 큰 변화가 무언가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큰 변화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변화 싫어하거든요, 일반적으로. 변화 익숙하고 여태까지 그냥 해왔던 대로 하고 싶지, 그거를 막 방식을 크게 바꾸거나 어떤 베이스 방향을 크게 바꾸거나 이런 거 다 힘들어해요. 그게 이제 좋더라도 그래서 압력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항이나 압력이 또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죠. 토성으로 인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민이 매우 심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방식이나 틀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지금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나의 삶이 메말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.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기존의 나의 패턴이나 그런 영역에 대한 경향이 저항이 심할 수 있다는 거. 바꾸려고,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인원 삭감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저항이 심할 수도 있죠. 그 노조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.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적당선에서 만약에 타협을 한다고 쳐요. 뭐 그럴 수도 있죠.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아예 이제 구조조정을 안 할 수도 있죠.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라는 건 회사가 정말 위험할 때 하잖아요.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망할 것 같다, 이럴 때 하는 게 이제 구조조정인데, 저항이 심하다고 그걸 안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다툼이 없으니까 편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말라 죽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. 너무 또 심하게 구조조정하면 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자르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 다 자르고 그러면 또 회사 자체가 되게 부실해지겠죠. 이런 적정선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사수자리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걸 해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사수자리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자리 보도록 할게요. 염소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자리가 이제 일곱 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는데, 일곱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사람을 나타냅니다. 파트너라든가 경쟁자를 보통 나타내는데,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합작이 일어나고 토성하고 180도. 토성이 지금 나한테 있죠.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어떤 상대방에게
압력이나 부담을 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7번은 인간관계를 보통 전반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, 인간관계에서 내가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에너지를 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, 그거와 함께 또 뭐가 들어와요? 내 스스로 되게 좀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기운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답답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신중하거나 엄격할 수 있습니다. 또는 좁은 시야로 상대방을 판단하여 상대방의 가능성, 상대방과의 나와의 관계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힐 수도 있습니다. 여유가 필요합니다. 특히 연애에 있어서 답답함이나 트러블이 강하게 드러날 수가 있고요. 매매의 경우에도 내 맘에 드는 매물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서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신중한 것은 좋으나 너무 심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. 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소자리 분들한테는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병자리 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병자리 같은 경우에는요, 지금 계자리가 6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는데요. 6번째 집 같은 경우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자리입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이빨 닦고 뭐 밥 먹고 나서 이빨 닦고 그러시잖아요. 사소하죠.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이 다 썩어서 나중에 이제 뭐 제대로 뭘 씹질 못합니다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. 우리는 그런 걸 사소한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. 보통 우리가 그런 사소한 일들을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뭐 잘하면요, 인생에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. 왜냐면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크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좋은 성과든 어떤 큰 문제든 어떤 사소한 성과가 쌓여서 큰 성과가 되는 거고, 사소한 문제가 쌓여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우리가 TV를 보면 어떤 스타들이 있잖아요. 또는 유명인들이 있잖아요. 그 각 분야에. 일반 사람들은 그런 유명인들이나 스타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. 그냥 어디 있다가 갑자기 발탁돼서 확 튀어나온 거야. 당연히 그런 분들도 아주 극소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유명인이나 대부분의 스타들은요,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 내에서 이게 차고 돼서 그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99도까지는 우리 물이 끓는 게 안 보이는데 100도가 되면 막 끓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0도에서 100도로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0도에서 99도로 계속 천천히 올라왔던 겁니다. 꾸준히. 그런데 100도가 딱 됐을 때 그게 보여지면서 스타가 되고 유명인이 되는 거죠. 그 이전에는 수많은 작은 성과나 노력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.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는 큰 가치를 두지 않지만, 그렇듯이 6번 자리 같은 경우도 사소하지만 중요한 자리입니다. 근데 이제 사소하다 보니까 좀 우리는 그거에 가치를 별로 안 두니까 피곤하다고 느끼죠. 우리가 막 사소한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내가 그렇게 신경 써야 돼?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잖아요. 네, 여러분,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. 네,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는 게 6번째 자리다라고 보면 되는데, 이 물병 자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6번째 자리에서 또 이게 건강과 관련된 자리기도 합니다. 그런 쪽에서 이제 압력이나 저항이 이제 좀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. 삶의 활력이나 활동 영역이 매우 좁아질 수가 있고요. 또는 한 가지 문제나 너무 매몰되어서 다른 것들을 살필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건강이 매우 중요하면 스케줄이나 컨디션을 일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진다던가 또는 특정 상황에 내가 완전히 얽매여서 다른 짜잘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일에 완전히 빠져서죠.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기존의 일을 마무리에 힘을 잘 써야 되는 시기고요.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잘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자리가 5번째 집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. 5번째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겁고 또 나의 에너지를 매우 외부로 표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. 그래서 보통은 되게 그냥 즐겁네요, 재밌네요,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. 너무 그런데 쾌락에 빠지지 마세요.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꼭 끝나는데, 지금 특이하게 이제 토성과 180도를 이루는 상태에서 이 5번째 기운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, 요게 이제 이 11번째 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내가 어느 정도 기여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.
이타적인 개념이 좀 발생하는 자리예요. 근데 이 다섯 번째는 굉장히 내 개인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자리거든요. 그러면은 이 내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유익을 좀 가져다 주거나 사회적으로의 어떤 역할을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나한테만 너무 함몰되면 안 되고 나의 그 에너지나 나의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주변에 유익하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게 되면은 주변 사람이나 단체를 위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 책임감이나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그거로 인해서 또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되게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진가가 사회적으로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. 나의 삶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투자를 하기에도 좋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. 또는 약간 공공 투자,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이 투자로 인해서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맞는 그런 약간 공익적인 투자를 하면 더 좋습니다. 또는 내 고집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큰 흐름,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고요. 그리고 좀 뭐랄까 어떤 놀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데 나 혼자 논다기보다는 이 놀이나 즐거움을 다 같이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을까,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,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기에도 좋은 시기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. 네, 전반적으로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7월 넷째 주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별자리 운세를 살펴봤어요. 이번 주는 토성의 영향력을 좀 강하게 받는 주이기 때문에 뭔가 진지하고 장기적이고 그런 또는 과거부터 있어 왔었던 나의 어떤 삶의 어떤 큰 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움직이고 또는 행동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장기적인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또 진지할 때는 진지해야 되잖아요. 또 뭐 놀 때는 또 놀고 뭐 그런 겁니다. 네,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. 여기까지 점상가 연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